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조립은 오랜만에 인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라이젠 제품들 엄청 많이 조립을 했고요. 인텔 아시다시피 좀 실망도 좀 있고 15세대. 하지만 또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번 시스템 주문하신 분은 인텔 CPU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업무용이라기보단 작업용으로 쓰실 것 같고요. 2대를 주문하셨는데 동일한 구성으로 2대이기 때문에 한 대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인텔 울트라코어 9 285K이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700W, 그래픽카드가 RTX 4060 Ti라서 파워 와트수는 한 700 정도에서 작업을 하고요. 사실 4060 Ti 600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약간 여유 있게 700W 넣으시면 충분하고, V캐시 16기가짜리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4060 Ti 같은 경우에는 8기가짜리도 있고요, 16기가짜리도 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은 16기가 많이들 이용하죠. 메인보드는 MSI Z890 토마호크 와이파이고요. 이 해당 보드는 제가 처음 사용합니다. 인텔 CPU가 그렇게 막 많이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890 토마호크 보드는 제가 처음 쓰네요. 그리고 순행 쿨러는 MSI 코어 리퀴드 i360, SSD는 WD 블랙 SN850X 1TB, 메모리는 G스킬 6000짜리 16기가 2개, 하드디스크 2TB WD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잘만 Z10 이러한 구성으로 한 세트, 그리고 옆에 보이시죠? 또 나머지 한 세트 해서 총 2세트 작업을 할 거고요. 영상은 한 세트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조금 실망스럽다 이래도 사실 인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을 하세요. 어떤 작업용으로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해당 고객분도 인텔을 사용하기 위해서 15세대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 기다리신 거거든요. 15세대 나오기 전 저희 매장에 한번 오셨었고, 곧 있으면 15세대 CPU가 나온다, 그거 보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15세대가 출시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주문하신 거예요. 패키지는 기존하고 스타일은 동일하고 안에 박스 디자인은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자, 토마호크 보드 한번 볼까요? 제가 토마호크 보드를 처음 봤다는 건 그만큼 인텔 시스템이 많이 판매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작에 봤을 텐데 토마호크 보드는 이번이 처음 봐요. M.2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으로 뺄 수 있게 돼 있네요.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채울 때는 딱 건 다음에 누르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또 생겼구나. 이렇게 눌러서 M.2 방열판 뺄 수 있게 이지킥으로 돼 있고, 기존 토마호크는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되어 있지 않았죠? 첫 번째 슬롯만 대부분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요 밑에도 생겼네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번에 Z890부터는 CPU 보조전 커넥터 8핀 커넥터 이 2개, 얘들이 원래 여기에 있었거든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진 겁니다. 왼쪽에는 시스템 팬 전원부 4핀 단자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조립이 좀 더 수월하다, 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C타입이 측면으로 붙어 있네요. 여기에 저는 이제 CPU 넣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좀 있습니다. M.2 WD 블랙 SN850X, 요 제품 많이 이용해요. 저희도 많이 이용하고 조립 대행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여러 유튜버들도 괜찮다고 얘기들을 하고 쓸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유통사 스티커 M.2 바닥에 붙여 놓고요, 보호 필름 떼고 이렇게 걸면 돼요. 장착 완료. 메모리는 2번 4번 우선 장착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모리 2번 4번 우선으로 연결하라고 체크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CPU, SSD, 메모리 장착했고요. 순행 쿨러 브라켓 달아야 되는구나. 자, 이 제품이 MSI 리퀴드 i360 3열 순행이고요. 이 유니 브라켓으로 장착을 하셔도 되고
15세대 전용 브라켓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로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유니브라켓이라고 하는 이유는 브라켓 하나에 인텔, 라이젠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니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인텔용, AMD용 이 브라켓을 다 뺐다가 맞는 걸로 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15세대 전용 브라켓은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제가 MSI 쪽에 지금 얘기를 해둬가지고요. 지금 이 두 대분 인텔 15세대 브라켓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다가 도착을 할 거예요. 또 고맙게 퀵으로 또 쏴주신다 하셔가지고 얘들은 보드 뒤쪽 인텔, 백플레이트, AMD 이런 나사 부속품들이고요. 저는 이제 인텔이니까 오른쪽 거 뜯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힘드네요. 장착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MSI 제품들 위주로 조립을 하게 되면 한 세트 세팅할 때 뭐 부품들 3개, 4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구매 후기 작성하면 현금인지 상품권인지 모르겠는데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MSI 제품 사용하게 되실 때 기왕이면은 등록을 하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순행, 보드, 그래픽카드가 MSI거든요. 그러면 3가지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5만원인가 이벤트 제공하고, 그리고 각각 보드 이벤트, 순행 쿨러 이벤트, 그래픽카드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대당 2만원씩만 해도 2만원, 4만원, 2만 6만원, 그러면 3개 세트에 5만원, 각각 2만원씩 6만원, 한 11만원 정도의 현금성 상품권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 상품권 받으면 또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한 11만원 받으면 꽁돈 생기는 거니까 MSI 제품 여러 대 조립을 하시게 되면 묶음 이벤트 그리고 각각의 부품들 이벤트 다 신청하셔라. 그 금액도 쏠쏠치 않게 많이 나올 거다. 저는 이제 이 제품 출고될 때 거래면서표 한 장씩 다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구매 영수증으로 이벤트 등록을 하니까 우리 패밀리 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이벤트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홈페이지에 구매 후기 리뷰도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하시는데 또 리뷰 쓰시는 거는 귀찮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리뷰 쓰시면 AS 보증 1년 연장됩니다. 꼭 올려주시고요. 지금은 하드디스크 하드베이에 장착을 해서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고요. W2TB 얘도 마찬가지 유통사 스티커 꼭 붙이셔야 됩니다. 하단에 슬라이드로 집어넣으면 되고, 상단 USB 고무 막에 이렇게 끼워 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PC를 받으시는 분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막에 씌워져 있으면. 조립 전에,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이런 브라켓들은 먼저 작업을 하고 집어넣으면 좀 더 수월합니다. 보드를 장착을 하고 얘들을 껴도 되지만 보드를 넣기 전에 작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메인보드 장착 완료. 전면 오디오 패널, 각종 LED 및 전원 스위치, 리셋 단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USB 3.0 단자 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얘들을 체결하면 나중에 이게 뺄 일이 생길 때 얘를 잡아 빼면 이 플라스틱 테두리까지 전부 같이 빠져요. 얘는 왜 개선이 안 되지?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하면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1차 메인 배선 파워 서플라이 설치하기 전 메인 배선 작업은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하고 순행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면 24핀 메인 커넥터 그 바로 밑에 이지 커넥터라는 단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단자가 이지 커넥터인데 이 단자 같은 경우에는 5V RGB, 시스템 펜, USB 2.0을 전부 지원합니다. 이러한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게 메인보드 쪽 이지 커넥터 연결을 하는 거고요. 선으로 쭉 나가면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5V RGB, 하나는 4핀
PWM 시스템 펜 단자, 마지막 하나는 USB 2.0.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이지 커넥터 단자에 연결하면 세 가닥을 쓸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 좀 수월해요. 30cm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 단자 연결 안 해도 수월하게 조립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드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러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자가 또 왜 있냐면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 상단에 5V RGB 단자가 없어요. 5V 헤더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 연결하기 좀 선이 모자르다 이럴 때는 얘를 연결해야 돼요. 순행 쿨러까지 장착 완료했습니다. i360 순행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 딱 장착을 하면 좀 더 깔끔하죠. 브라켓만 오면 장착 완료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유니 브라켓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MSI 부품 3가지 사용한 거 이벤트 등록하는 조건으로 먼저 받은 거라서요. 딱 장착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MSI에서 선 지급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자, 15세대 전용 브라켓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로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할게요. 짜잔. 꼭 말발굽 같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착되어 있는 브라켓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왕이면 또 저희 고객분이고 15세대 전용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구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장착할 때 CPU 닿는 면은 여기 CPU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저희 매장에서 구입을 하시니까 또 이런 서비스는 해드려야죠. 자, 15세대 전용 브라켓. 기존 거는 원래 박스에다가 넣어드리고 이제 헤더 장착해서 마무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보호 필름 떼고. 자, 시스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테스트 돌려보고 있고요. 온도 착하네요. 울트라9 285K 기본 인텔 디폴트 세팅에서 시네벤치 돌렸을 때 최대 온도 77도 나왔고요. 점수는 42,351점 나왔네요. 예전 14세대로 얘기하면 i9 CPU죠. 순행 3열 달고 완료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높은 급의 그래픽카드는 필요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V캐시는 16기가짜리로 했으니까 작업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떤 작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CPU도 고객분이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 15세대 인텔 CPU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문하신 고객분처럼 실제 인텔 CPU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온도도 착하고 좋네요. 순행도 이쁘네. 그리고 아시죠? 잘만 오랜만에 케이스 사용해 봤는데 전면 베젤 사이드에 먼지 필터가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또 이런 메리트가 있는 케이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울트라9 285K 2대 시스템 작업을 했고요. 이제 한 대 끝났으니까 마저 한 대 작업을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 단자가 측면에 있는 것도 새롭네요. 그리고 이지 커넥터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다른 시스템 작업하거나 순행 작업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그리고 참고로 이 해당 케이스는 잘만 Z10입니다. Z10 플러스는 아니고요. Z10 모델의 전면 후면 펜 LED 없는 논 LED 모델이에요. 그래서 불빛이 안 들어오죠. 후면도 마찬가지고요. LED 불이 안 들어오는 노멀 펜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